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KBCS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수원시에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추경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예산은 총 638억 원으로 방역과 소상공인 지원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서성희 기자입니다. 수원시는 지난 25일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638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시는 지난 23일 1회 추경을 올해 당초 예산 대비 증가한 2조 8,732억 원으로 편성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 경정 예산을 수원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세입 재원 중 세외 수입의 감액과 의존 재원의 증액으로 469억 원을,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한 집행 부진 사업 등과 내부 보유금 감액으로 16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세출 분야 조정은 코로나19로 힘든 시민의 삶을 살피고 재원 투입이 필요한 부분에 맞춤형으로 재정을 지원해서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방역체계 구축에는 마스크 구입 및 방역물품 확보 26억 원, 선별진료 장비 구입 및 운영에 5억 원 등 총 4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민생 지원 예산에는 아동 양육 한시 지원에 267억 원, 청년 인턴 및 일자리 확보와 코로나19 입원 격리 해제자 생활비 지원 등의 저소득층 긴급 지원비에 209억 원 등 총 532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의 생업에 피해를 받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창업 및 직업교육 훈련 사업, 소상공인 특례 보증 및 지원 사업 등 총 61억 원이 꾸려졌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수원시의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오는 30일 확정됩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긴급 추경을 편성한 만큼 수원 시민의 안전 확보에 모든 자원을 투입하며 재난관리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수원시는 수원시민 1명당 10만 원씩 지원되는 기본 재난소득을 진행할 예정이며 수원시 맞춤형 재정지원 방안 추진, 소상공인에 대한 상하수 요금 감면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CS 뉴스 서성희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경제가 많이 위축되며 소상공인들의 한숨은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오산시에서는 지역 화폐인 오색전을 200억 확대 발행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은지 기자입니다. 오산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오색전 발행 규모를 당초 120억에서 200억으로 상향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를 위해 앞서 1월 설명절 한 달 동안 진행 예정이던 오색전 10% 추가 지급 혜택 행사를 7월까지 연장하고 최대 25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4월에 특별한 경품 행사를 진행합니다. 4월 한 달간 신규로 오색전 지역화폐에 가입하고 5만 원 이상 충전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지역화폐 5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기존 가입한 시민들도 10만 원 이상 사용하면 추첨을 통해 지역화폐 5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상 KBCS 뉴스였습니다. 구리시 농수산물공사가 지난 25일 코로나19 예방 방역 및 원천 차단을 위해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일시 휴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휴업 기간에는 도매시장 전체 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매시장 일시 휴업 기간은 3월 28일 토요일 밤 10시부터 3월 29일 일요일 낮 12시까지 총 14시간입니다. 도매시장 일시 휴업 결정은 도매시장 중도매인, 편의시설 등 영업 피해 최소화와 출하 농어민 보호 차원으로 정기 휴장일을 활용하게 됐으며 도매시장 일시 휴업으로 운영하지 않는 곳은 중도매인 점포, 식당, 식자재 업체 등 도매시장 전체 영업시설입니다.
일시 휴업 기간에는 전문적인 방역 활동을 물론 필요한 모든 감염 예방 및 차단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불안한 요즘이죠. 소득과 방역은 잘 되고 있는지 막연한 불안감 때문인데요. 경기도 광주시에서는 이런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중교통 방역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은지 기자입니다. 광주시는 오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대중교통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신동훈 시장은 이날 광주 종합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출근형 급행 광역버스 G3202번 버스를 이용해 관내 지역을 둘러봤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을 막연히 기피하는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신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이해한다며 하지만 매일 버스와 터미널은 집중 방역이 이루어져 안심하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 KBCS 뉴스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연기되며 학부모들의 육아 부담도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용인시에서는 이를 돕기 위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대여하는 장난감은 철저한 소독을 거칠 예정입니다. 서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인시는 2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장난감 도서관 등록 회원을 대상으로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난감 도서관을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드라이브 스루 장난감 도서관은 처인구 삼가동 시청 광장과 기흥구 언남동 옛 경찰대 입구, 수지구 상현동 상현도서관 지하주차장에서 매주 수요일에서 토요일 2시에서 4시 사이에 열립니다. 장난감은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뒤 다음 날 빌려가면 되고 4월 18일까지 각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반납하면 됩니다. 시는 운영 첫날인 25일 장난감을 하루 126점을 빌려주고 26일에는 134점의 예약을 접수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장난감을 철저히 소독한 뒤 꼼꼼히 포장했으니 안심하고 이용하기 바란다면서 감염병 위기의 외출 자제로 인한 육아 부담을 이를 통해 조금 덜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KBCS 뉴스 서성이었습니다. 의왕시 의회는 어제 코로나19 총력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시의회는 의왕시와 함께 합동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왕시의회가 지난 2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비상대책회의는 윤미근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차정숙 부시장 및 집행보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검사 시설로 지정된 코레일 인재개발원 관리 현황,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 등에 대해 합동 대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유럽에서 입국하는 무증상 교민들의 검찰 채취를 위해 임시검사 시설로 지정된 코레일 인재개발원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부곡동의 주거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격리시설 주변에 대한 방호와 경계, 주민과의 접촉 차단 등 철저한 방역 관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집중관리 사업장인 PC방과 노래연습장,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요양원은 방역지침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4월 5일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KBCS 뉴스였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보완대체 의사소통판을 설치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 외국인 등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건데 그림이나 글자를 손으로 가리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천시는 지난 24일부터 장애인과 노약자, 외국인 등이 감염병에 대한 상담 등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보완대체 의사소통판을 비치했습니다. 시는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제공한 보완대체 의사소통판을 부천시 보건소, 소사보건소, 오정보건소 등 선별진료소 3개소에 비치해 사용 중입니다.
말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환자는 그림 글자판과 시각 지원판에 있는 그림이나 글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의료진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는 보건대체 의사소통판을 통해 의료진에게 적절한 상담을 받고 이후 의료진이 검찰 채취를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KBCS 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3월 26일 KBCS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